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회. 이곳은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15년째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시는 가수 김장훈의 어머니 김성애 여사를 만났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꿈을 키우는 나이 10대. 김성애 여사는 이 아이들에게서 어린 시절의 아들 김장훈을 봅니다. 자꾸 일어나야 돼. 알았지? 그런데 정작 아들 장훈이의 사진은 없습니다. 아들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사진을 갖다 놓으면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섭섭해할까봐 자기들보다 아들 더 사랑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애들은 그치요? 그래서 거의 한 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찍은 사진은 있는데 없어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 심리학자가 꿈이었습니다. 35이란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만 일남 이녀의 어머니로 살기 위해 어머니는 꿈을 접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일남 이녀를 키워야 했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혹독했습니다. 목에 칼이 와도 아니면 아닌 좀 징그러울 정도로 강직한 그런 굉장히 엄격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했죠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삼남매를 홀로 키우기 위해 늘 바빴던 어머니. 게다가 막내 장훈이는 초등학교 3년 내내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아픈 아이였습니다. 생인손 같은 아들이었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 신체 일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손가락이 아프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아들은. 그래서 항상 다른 손으로 그 손가락을 감싸 안아야 되는 거. 그런 참 아픈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이 30년 후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병마와 싸워야 했던 가수 김장훈. 그런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파워 넘치는 가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김장훈에게 노래는 어린 시절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해방구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가수 김장훈에게 노래는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인생입니다. 숟가락 들고 올라와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TV 보다가 그것도 막 애들이 안 부르는 노래 있어요. 막 뭐 이용복 그 얼굴의 햇살을 뭐 이런 거, 김정호의 뭐 이름 모를 소녀 이런 거 뭔지도 모르면서 막 부르고 막 하고 막 소리 그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좀 답답한 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중학교 시절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우등생이었던 아들. 외아들이었기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거는 기대는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런 아들이 가수가 되겠다고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가수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말렸던 어머니. 아들의 병은 숨쉬기조차 힘든 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자칫하면 대마초 피우고 그렇게 하고 뭐 마약해서 형무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너무 태폐적인 어떤 밤과 낮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밤을 그냥 일상의 생활처럼 그 야간 클럽에 가서 그냥 보내고 그리고 또 그 야간 클럽에서 노래하게 되면은 그 담배 연기 자욱한 데서 이 아이의 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절대 안 된다. 엄마가 살아있는 한은 그건 난 용납을 못한다. 하지만 김장훈은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산에 올라가 10시간씩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쩌면 노래는 아프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유일한 돌파구였을지 모릅니다. 그 시원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 속이 답답했던 게 터져나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엔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소리를 했죠. 소리를. 그냥 아 발음을 가장 길게 높이네. 아의 이오를 계속 하루 종일 10몇 시간씩 몇 년을. 그래서 이때 학교 중퇴하고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직업을 한 20가지 가졌는데 항상 노래를 할 수 있는 걸 찾았죠.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처음엔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에 노래를 했고 그러다가 가수가 되네 마네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게 좋아서. 공부 잘하고 꿈 많던 아들 김장훈.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노래에 대한 갈증은 10여 년 동안 그를 쫓아다녔고 그 기간 동안 어머니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20살 무렵 교통사고로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도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 넘도록 입원해 있는데도 한 번도 제가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이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찢어지고. 그런데 네가 선택한 길이다 그거예요. 네가 엄마 가슴을 핥히면서까지 네가 선택한 거라면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을 거듭하면서 네가 선택한 거라면은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그거죠. 그러던 중 어머니에게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3남매를 키우기 위해 힘겹게 꾸려오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보따리만 든 채로 들어간 쪽방 생활. 춥고 눅눅한 방에서 어머니는 1년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건 둘째 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활동적이고 밝은 엄마가, 강했던 엄마가 낮에도 이부자리를 펴놓고 누워 계시고 커튼은 닫혀져 있고 불은 안 켜고 누구한테 연락이 와도 나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론 겁이 나고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저도 너무 두려운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옛날은 세상의 잣대로 전 성공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정작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깨달음. 아들의 행복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일까?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10여 년간의 긴 방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 장훈이. 어머니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마침내 가수의 꿈을 허락하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부 끝까지 하는 거, 대학을 끝까지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우선이죠. 음악보다는. 그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하는 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대학이다. 그렇게 하고 둘째는 네가 앞으로 노래를 하더라도 돈 때문에 노래하는 건 하지 말거라. 영혼하고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하고 네가 영혼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꾸지 말거라 돈하고는. 돈 때문에 노래하지 말아라. 어머니의 당부는 무대에서 행복을 찾는 가수 김장훈을 만들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돌파구였던 김장훈의 노래는 관객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딱 하나죠.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것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업은 뭐 2만 몇천 개가 있다는데 지구상에 궁극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행복. 뭐 자기가 그 직업을 통해서 식구들과 행복하던가 누구한테 행복을 주던가. 근데 그 행복에 이제 돈도 있고 뭐 자아 실현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근데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컬투 같은 아주 웃기고 재밌는 것도 있고 바닥까지 침잠하는 어떤 발라드를 할 때 막 처절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데서 못 보는 그 신기한 세상, 세상에 없는 세상 이런 거로도 사람들과 행복하게 소통하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제 공연 모토는 소통입니다. 소통. 그렇죠. 저희는 소통이에요. 행복을 찾는 그의 노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어린 시절,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알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린 시절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못다한 사랑을 목사가 돼 10대 청소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악평한 거보다 그 성격이야. 못 견디는 거야 자기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애들하고 쉽게 친하게 노력하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친해지면은 많이 친해져. 처음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여기 주한이가 그러니까 네가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 아이보다도 좀 나도 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를 네가 몸으로 풍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 친구 사귀려면. 알았지? 좀 망가지고 망가지고 맞아 바로 그거야. 유재석처럼 친구 사람들은 그게 최고야. 어머니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왜 아들이 어릴 땐 그러지 못했을까요? 어머니는 여생을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보내려고 합니다. 그 시간 뒤면 나도 괜찮아질 거야. 나도 아니까. 얘기하고서 또 회복되고 감사하고. 어머니는 언젠가 이 아이들도 아들처럼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모든 부모들은 그럴 거예요. 자식이 잘 되라고. 그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라고.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그 시간들을 뺏어버린 그런 것들이 네, 그냥 한마디로 아파요. 콘서트를 마친 아들이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야, 나 까치발 했어. 너 안 올래니까 까치발 되는 거야. 앉아. 오, 삼촌 오래? 삼촌 보고 싶었지. 어린아이들 삼촌 김장훈에게 행복의 첫 시작인 가족. 그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날 힘들었던 시절에 그를 일으켜 세워주던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도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 가수의 꿈을 품기 전에도 다양한 꿈을 설계했던 가수 김장훈. 행복했어 하면서 막 올라가면 우와 뭐 와 이거랑 와 이렇게 해서 딱 거기서 이제 본 무대로
다양한 꿈의 카드들은 김장훈의 무대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콘서트 준비를 할 때 무대 감독이자 기획자가 되는 김장훈. 그에게 무대는 어릴 적 다양한 꿈들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도화지입니다.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진짜 기발하세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남들 생각 안 하는 거를 하실 때도 있고 남들을 생각했던 건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을 항상 생각하니까 그 안에 진짜 저희가 못 쫓아가고, 예, 이상한 기발한 거 많아요.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잔상들이, 그때 상상력들이 다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장기 때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지금은 밥만 먹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거나 어떤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죠. 시행착오를 안 겪는. 근데 상상력은 제가 볼 때 어렸을 때 다 그 꾸었던 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의 상상력은 다양한 꿈의 카드를 펼쳐준 어머니의 관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제가 걔가 화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화가는 배고픈 직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그리는 게 참 저 아이에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법 잘 그렸어요. 뭐 제가 착각이었는지 모르지요. 항상 그 그림 저기를 하면은 뒤에 붙어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 애들 다 붙여주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근데 그 엄마들은 그 착각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 초등학교 때는 그런 꿈을 가졌지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부시고 뭐 조립하고 이런 걸 하니까 아, 이 녀석을 공과대학에 보내야 되겠구나. 이제 왜 모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공과대학에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서는 뭐 새 것도 좋고 준 것도 좋고 시계, 라디오 뭐 사다가 안겨주는 거예요. 마음껏 부시고 조립해봐라 하고. 뭐 신났지요. 그 친구는 신났지요. 아픈 장훈이를 위해 어머니는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장훈이를 위해 모든 전시회장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클래식 전집을 들려주며 풍부한 감성도 키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장훈이를 위해 어머니는 매일 밤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 책이 무려 1000여 권에 이릅니다. 책에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할까? 자기 세계를 거기서 만든 거예요. 책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배워줄 수 없는 그 자기의 세계. 그걸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넓혀간 거예요. 상상력이라든지 그리고 가보지 못한 거, 해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자기 상상으로 펼쳐나가죠. 자기 세계를. 그래서 지가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간 거예요. 비록 병실 안에서 지냈지만 어머니가 펼쳐준 꿈의 카드들은 어린 장훈이에게 상상력을 만들어줬고 그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는 가수 김장훈. 그를 보기 위해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장훈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해적이 돼 악당을 무찌르고 새처럼 헐헐 하늘을 납니다. 가수 김장훈은 무대에서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며 관객들에게도
유년 시절 잃어버린 꿈을 선물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무대에 열광하는 이유겠죠?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항상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이번 공연에 쓰였던 게 다음 공연에 분명히 연출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또 다른 거. 이번에는 날아다니셨다면 다음에는 갑자기 밑에서 올라오시고 아니면 꽃이 갑자기 만발해지고 그런 표현력이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게 돼서 계속 찾아오게끔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들 김장훈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들 장훈이에게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 기획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많은데 누군가 원래 저희가 5월달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UCC 공모전이 아이들 이야기를 저희가 UCC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서 자기 꿈을 막 표출하기 위해서 그냥 동아리 같은 데 섭외해서 아이들 집에 가는데 거기 통로에서도 막 공연하고 마술도 하고 요요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런. 재밌네. 그러면 더 이렇게 나랑 주변에 경림이나 애들 좀 오고 뒤에 그거 콘서트. 진행 과정 그거 있는데 네. 이거 전체를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해줄 만한 저기가 없어 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왕 저기 하면 발벗고 나서서 전체를 좀 기획하고 네. 이거를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네? 해줄까요? 그럼 하지. 그런다 그랬잖아 내가. 그럼 하지 그럼 여기서 여기는 준대? 목사님 한 달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느새 아들과 어머니는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찍었어 한 달. 나 이거 한 달 찍었어. 안 그래도 항상 미안하죠. 그거 좀 먼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저거를 이렇게 어렵게 부탁하게 만든 게 불효자죠. 근데 그런 거 진짜 철저하세요. 누가 해도 자식이라도 내 자식 아니니까 기획사로 전화하시고 그거 일일이 걔 하면 걔가 어떻게 사냐. 그냥 욕 들으셔도 딱 얘기해버리세요.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아들은 한 끼 식사로 미안함을 대신합니다. 저기 장사. 근데 울릴 것 같아. 놀다가 만나면 울릴 것 같아. 넷이었던 가족이 9으로 늘면서 행복도 꼭 그만큼 커졌습니다. 3남매 자식들을 위해 홀로 온몸으로 희생한 어머니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는데 너가 밟아갖고 밟아갖고 내가 이제 그래서 울었잖아. 여기 밟아갖고 자는데 이제 그래 진짜 울었 여기를. 꽃이 피기 전 비바람과 추위가 필요하듯 어머닌 아들을 모질고 매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웃으며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어머니도 자식도 힘들게 견뎌야 했던 지난 세월. 어머니가 있었기에 울타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고 아마 이 세상에 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저 세상에 가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약하고 심성도 너무 여리고 굴곡도 심하고 다혈질이고 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개조할 것이 너무 많은 성격이어서 그걸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교육이 아니면. 물론 그런 교육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지긋지긋했지만 이제 와서 보면 그 교육이 아니었으면 저는 못 살았을 거예요.